서진아, 오랜만이다. 어떻게 지냈어? 아, 서진아, 너 혼자 온 거야? 그 말이 귓가를 스칠 때 저는 말없이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카페 안은 따뜻했지만 제 손끝만은 차가웠습니다. 유리창 너머로 저녁 바람이 가로수를 흔들고 있었고 저는 그 바람의 온도가 궁금했습니다. 이런 상황이 벌어진 데에는 아주 충격적인 이유가 있었습니다. 1년 전 저는 사랑하던 사람을 떠나보냈습니다. 병이었습니다. 갑작스럽지는 않았지만 그렇다고 준비할 수 있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장례를 치르고 사람들을 보내고 집으로 돌아왔을 때 저는 그제야 무언가 끝났다는 걸 알았습니다. 아니, 끝난 게 아니라 멈췄다는 표현이 더 맞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시간이, 계절이, 그리고 제 감정까지도 멈춰버린 것 같았습니다. 그렇게 1년이 흘렀습니다. 저는 출근했고 퇴근했고 밥을 먹었고 잠을 잤습니다. 누군가는 그걸 보고 회복이라고 말했지만 저는 그저 반복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감정이 없어진 건 아니었습니다. 다만 그걸 느낄 여유가 없었을 뿐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강미라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서준아, 동창 모임 올 수 있어? 다들 보고 싶대. 문자는 짧았지만 그 안에는 여러 감정이 섞여 있었습니다. 궁금함, 기대, 그리고 아주 얇은 동정 같은 것이요. 저는 한동안 그 문자를 바라보다가 결국 응, 갈게 라고 답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아마도 저는 사람들이 궁금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어떻게 보일지, 그리고 그들이 저를 어떻게 대할지가요. 카페에 들어섰을 때 몇몇은 이미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미라가 가장 먼저 손을 흔들었고 저는 그쪽으로 걸어갔습니다. 불빛은 따뜻했지만 시선들은 차가웠습니다. 아니, 차갑다기보다는 조심스러웠다는 표현이 맞을 것 같습니다. 마치 깨지기 쉬운 도자기를 다루듯 사람들은 저를 바라봤습니다. 서진아, 오랜만이다. 어떻게 지냈어? 누군가 물었습니다. 이선우였습니다. 그는 언제나 그랬듯 무난한 미소를 짓고 있었습니다. 저는 응, 잘 지냈어 라고 답했지만 그 말이 제 입에서 나오는 순간 거짓처럼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그 거짓을 받아들였습니다. 아니, 받아들인 척했습니다. 많이 힘들었겠다. 혼자 사는 게 쉽지 않잖아. 미라가 말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그 안에는 확신 같은 게 담겨 있었습니다. 저는 힘들었고 혼자였고 그래서 약했을 거라는 확신이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는 대신 커피잔을 들어 올렸습니다. 잔은 따뜻했지만 그 온기가 제 손끝까지 닿지는 않았습니다. 대화는 이어졌습니다. 누군가는 자녀 이야기를 했고 누군가는 직장 이야기를 했습니다. 모두가 무언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가족, 직업, 계획 같은 것들이요. 저는 그저 듣기만 했습니다. 제가 끼어들 틈이 없었던 건 아니지만 끼어들고 싶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들의 이야기는 저와 너무 멀리 떨어져 있었습니다. 그나저나 서진아, 너 요즘 뭐하니? 일은 계속하고 있어? 선우가 물었습니다. 저는 응, 일은 하고 있어 라고 답했습니다. 그 말은 사실이었습니다. 저는 여전히 출근했고 일했고 퇴근했습니다. 하지만 그게 전부였습니다. 일 외에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래도 좋겠다. 바쁘면 생각할 시간이 없잖아. 미라가 말했습니다. 그 말은 위로처럼 들렸지만 동시에 단정처럼 들렸습니다. 저는 바쁘고 그래서 슬플 틈이 없고 그러니 괜찮을 거라는 단정이요.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바람이 여전히 가로수를 흔들고 있었고 그 흔들림이 제 마음속 어딘가와 닮아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저는 이곳에 온 게 실수였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사람들은 저를 걱정하는 척했지만 사실은 확인하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얼마나 무너졌는지, 얼마나 회복했는지, 그리고 얼마나 불쌍한지를요. 그들의 시선 속에서 저는 이미 어떤 역할로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혼자 남겨진 사람, 동정받아 마땅한 사람, 그리고 조심스럽게 다뤄야 할 사람. 서진아, 혹시 새로운 사람 만날 생각은 없어? 누군가 물었습니다. 그 말이 나오는 순간 공기가 미묘하게 변했습니다. 몇몇은 눈을 피했고 몇몇은 제 반응을 살폈습니다. 저는 웃으려 했지만 입가에 올라온 건 웃음이 아니라 쓴웃음이었습니다. 아직은 생각 없어. 제 대답은 짧았지만 그 안에는 많은 것들이 담겨 있었습니다. 거부, 회피, 그리고 아직 채우지 못한 무언가에 대한 두려움 같은 것들이요. 하지만 그들은 그걸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아니, 이해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에게 저는 이미 해석된 존재였으니까요. 모임이 끝날 무렵 미라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서진아, 너 정말 괜찮아? 힘들면 언제든 연락해. 그녀의 손은 따뜻했지만 그 따뜻함이 제게 닿지는 않았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고마워라고 말했지만 그 말이 진심인지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녀는 저를 걱정하는 것 같았지만 동시에 저를 확인하고 싶어하는 것 같았습니다. 제가 여전히 그 자리에 그 역할에 머물러 있는지를요. 카페를 나섰을 때 바람이 제 뺨을 스쳤습니다. 차가웠습니다. 하지만 그 차가움이 싫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안도감 같은 게 들었습니다. 저는 걸으며 생각했습니다. 왜 사람들은 저를 그렇게 바라보는 걸까? 왜 저는 그들 앞에서 그저 고개만 끄덕이고 있었던 걸까?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저는 편의점에 들렀습니다. 아무것도 사지 않았지만 그냥 불빛 아래 서 있고 싶었습니다. 사람들은 제각각 물건을 고르고 계산하고 나갔습니다. 저는 그 반복되는 풍경을 바라보며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도 저렇게 무언가를 고르고 계산하고 나가야 하는 걸까요? 제 삶도 그렇게 다시 시작해야 하는 걸까요? 집에 돌아와 불을 켰습니다. 거실은 여전히 조용했고 그 조용함이 익숙했습니다. 저는 소파에 앉아 천천히 신발을 벗었습니다. 발은 시큰했지만 그 시큰함이 현실처럼 느껴졌습니다. 저는 여전히 여기 있었고 여전히 혼자였고 여전히 무언가를 결정하지 못한 채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핸드폰을 꺼내 미라의 문자를 다시 읽었습니다. 오늘 와줘서 고마워. 다들 반가워했어. 그 말은 따뜻했지만 그 따뜻함 뒤에는 무언가 숨겨진 게 있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답장을 쓰려다가 그냥 핸드폰을 내려놓았습니다. 뭐라고 써야 할지 몰랐습니다. 아니, 쓰고 싶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창밖으로 밤이 깊어가고 있었습니다. 가로등 불빛이 희미하게 방 안으로 스며들었고 저는 그 빛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내일도 출근하고 일하고 퇴근할 것입니다. 그리고 또다시 이 조용한 집으로 돌아올 것입니다. 그게 제 일상이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뭔가 달랐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이, 그들의 말이, 그리고 제 안에서 떠오른 질문들이 저를 불편하게 만들었습니다. 저는 정말 괜찮은 걸까요? 아니면 그저 괜찮은 척하고 있는 걸까요? 그리고 만약 괜찮지 않다면 저는 어디서부터 다시 시작해야 하는 걸까요? 저는 소파에 넣어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천장은 하얗고 그 위에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저는 그 빈 공간을 바라보며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 마음도 저렇게 비어 있는 걸까요? 그날 밤 저는 잠들지 못했습니다. 창밖에서는 바람 소리가 들렸고 그 소리는 마치 누군가의 한숨처럼 들렸습니다. 저는 이불을 끌어당기며 눈을 감았습니다. 하지만 어둠 속에서도 오늘의 기억들은 선명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대로는 안 된다는 것을요. 혼자면 많이 버겁지. 그 말을 들을 때마다 저는 웃었습니다. 아니, 웃는 척 했습니다. 입꼬리를 올리고 고개를 끄덕이고 괜찮아 라고 답했습니다. 하지만 그 말이 반복될수록 제 안에서는 무언가가 조금씩 닫혀갔습니다. 마치 창문을 하나씩 닫듯이 저는 제 마음을 조금씩 접어넣었습니다. 동창 모임 이후 연락이 잦아졌습니다. 미라는 거의 매일 문자를 보냈고 선우는 가끔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그들은 제 안부를 물었고 저는 괜찮다고 답했습니다. 그게 전부였습니다. 하지만 그 짧은 대화 속에서 저는 무언가 불편한 걸 느꼈습니다. 그들의 목소리에는 걱정보다 확인이 더 많이 담겨 있었습니다. 어느 주말 미라가 점심을 먹자고 했습니다. 저는 거절하려다가 결국 나가기로 했습니다. 혼자 있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사람이 그리워지는 게 아니라 익숙해진다는 걸 알았기 때문입니다. 저는 그 익숙함이 두려웠습니다. 식당은 북적였습니다. 사람들은 밥을 먹고 웃고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저는 그 풍경을 바라보며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도 저렇게 자연스럽게 웃을 수 있었던 때가 있었을까요? 서진아, 여기야! 미라가 손을 흔들었습니다. 그녀는 화사한 옷을 입고 있었고 머리는 방금 손질한 듯 매끈했습니다. 저는 그녀 옆에 앉으며 제 차림이 초라하게 느껴졌습니다. 청바지에 니트, 그리고 묶은 머리. 딱히 이상한 건 아니었지만 그녀 옆에 서니 뭔가 달랐습니다. 오랜만이다. 요즘 어때? 미라가 물었습니다. 저는 그냥 그래 라고 답했습니다. 그녀는 고개를 끄덕이며 메뉴판을 펼쳤습니다. 우리는 음식을 주문했고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 침묵은 불편했지만 깨트리기도 어려웠습니다. 근데 서진아, 너 혼자 사니까 집안일도 다 혼자 하지? 그거 진짜 힘들 것 같아. 미라가 말했습니다. 그 말은 걱정처럼 들렸지만 동시에 확인처럼 들렸습니다. 저는 뭐 할만해 라고 답했지만 그녀는 그 대답을 믿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아니야, 솔직히 말해봐. 힘들잖아. 나 같으면 못할 것 같아. 집안일에 직장까지 어떻게 버티니? 그녀의 목소리에는 동정이 묻어 있었습니다. 아니, 동정보다는 안도에 가까웠습니다. 저는 힘들고 그래서 불쌍하고 그러니 그녀는 상대적으로 괜찮다는 안도 같은 것이요. 저는 물잔을 들어 올렸습니다. 물은 차가웠고 그 차가움이 목을 타고 데려갔습니다. 음식이 나왔습니다. 미라는 자신의 접시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난 요즘 남편이랑 애들이랑 여행 계획 세우고 있어. 작년엔 바빠서 못 갔거든. 근데 서진아, 너도 어디 다녀와. 혼자라도 기분 전환 좀 하고. 그 말은 조언처럼 들렸지만 그 안에는 우월감이 숨어 있었습니다. 그녀에게는 여행을 함께 갈 사람이 있었고 저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게 전부였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그래, 생각해볼게 라고 답했습니다. 그나저나 너 요즘 누구 만나고 있어? 미라가 물었습니다. 저는 포크를 내려놓았습니다. 아니, 아무도 안 만나. 에이, 그래도 친구들이랑은 연락하잖아. 가끔. 그것도 안 좋아. 사람은 사람을 만나야 돼. 혼자 있으면 점점 더 혼자가 되는 거야. 그녀의 말은 틀리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맞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저는 혼자였지만 그게 꼭 나쁜 건 아니었습니다. 아니, 나쁘지 않다고 스스로를 설득하고 있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식사가 끝날 무렵 미라가 지갑을 꺼냈습니다. 오늘은 내가 살게. 너 요즘 힘들잖아. 저는 그 말을 듣는 순간 기분이 묘하게 가라앉았습니다. 그녀는 제가 힘들다고 단정했고 그래서 밥값을 내겠다고 했습니다. 그게 친절이었는지 아니면 동정이었는지 저는 알 수 없었습니다. 저는
괜찮아, 내가 낼게. 라고 말했지만 그녀는 손을 저으며 이미 카드를 내밀었습니다. 됐어, 됐어. 다음엔 네가 사. 그 말은 가벼웠지만 제게는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저는 고맙다는 말을 했지만 그 말이 진심인지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식당을 나오며 미라가 말했습니다. 서진아, 너 정말 혼자 괜찮아? 혹시 도움 필요하면 언제든 말해. 저는 웃으며 응, 고마워 라고 답했습니다. 하지만 그 웃음 뒤로 저는 무언가를 단단히 접어넣었습니다. 제 마음의 어느 한 구석을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저는 혼자 걸었습니다. 거리는 여전히 북적였고 사람들은 제각각 어디론가 향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사람들 틈에서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어디로 가고 있는 걸까요? 며칠 후 선우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서진아, 요즘 어때? 통화할 시간 있어? 저는 응, 괜찮아 라고 답했습니다. 그는 잠시 말을 멈추더니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혹시 뭐 필요한 거 없어? 내가 도와줄 수 있는 거 있으면 말해. 그 말은 친절했지만 동시에 불편했습니다. 저는 왜 그들이 계속 제게 도움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걸까요? 저는 힘들지만 그렇다고 무너진 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저를 그렇게 봤습니다. 이미 부서진 사람, 도움이 필요한 사람, 그리고 동정받아 마땅한 사람으로요. 아니, 괜찮아. 고마워. 저는 그렇게 답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리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하늘은 흐렸고 비가 올 것 같았습니다. 저는 그 흐린 하늘을 바라보며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 사람들은 저를 그렇게 보는 걸까요? 그리고 저는 왜 그들 앞에서 계속 웃고 있는 걸까요? 저녁 무렵 저는 편의점에 갔습니다. 아무것도 사지 않았지만 그냥 밖에 나가고 싶었습니다. 편의점 불빛은 밝았고 사람들은 저마다 물건을 고르고 있었습니다. 저는 음료수 냉장고 앞에 서서 그 차가운 공기를 느꼈습니다. 그리고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도 뭔가를 골라야 하는 걸까요? 제 삶도 그렇게 다시 고르고 선택하고 시작해야 하는 걸까요? 집으로 돌아와 불을 켰습니다. 거실은 여전히 조용했고 그 조용함이 이제는 익숙했습니다. 저는 소파에 앉아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미라의 문자가 몇 개 와 있었습니다. 오늘 밥 맛있었어. 다음에 또 만나자. 혹시 이번 주말에 시간 있어? 우리 집에 놀러 올래? 저는 그 문자를 읽으며 답장을 쓰려다가 멈췄습니다. 뭐라고 써야 할지 몰랐습니다. 아니, 쓰고 싶지 않았습니다. 저는 핸드폰을 내려놓고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저는 그들의 시선이 불편했던 게 아니었습니다. 그 시선 속에서 제가 무너지고 있다는 게 불편했던 것입니다. 그들은 저를 약하다고 봤고 저는 그 약함을 부정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웃으며 고개를 끄덕일 뿐이었습니다. 밤이 깊어갔습니다. 창밖에서는 빗소리가 들렸고 그 소리는 마치 누군가의 속삭임처럼 들렸습니다. 저는 이불을 덮으며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정말 괜찮은 걸까요? 아니면 그저 괜찮은 척하고 있는 걸까요? 그리고 저는 알았습니다. 이대로는 안 된다는 것을요. 저는 더 이상 그들의 시선 속에서 살고 싶지 않았습니다. 저는 제 삶을 제 방식으로 살고 싶었습니다. 윤서진님, 서류 확인 부탁드립니다. 변호사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제 손끝은 떨렸습니다. 책상 위에 놓인 서류들을 바라보며 저는 숨을 깊이 들이마셨습니다. 그 안에는 숫자들이 빼곡히 적혀 있었고 그 숫자들은 제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컸습니다. 몇 달이 흘렀습니다. 계절이 바뀌고 날씨가 따뜻해지고 그리고 저는 여전히 같은 자리에서 같은 하루를 반복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변호사 사무실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배우자가 남긴 지분과 저작권 수익 정리가 끝났으니 한번 방문해달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듣는 순간 묘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그건 단순히 돈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그 안에는 그가 살았던 시간이, 그가 쌓아왔던 노력이, 그리고 그가 제게 남긴 마지막 흔적이 담겨 있었습니다. 사무실은 조용했습니다. 변호사는 서류를 하나씩 설명했고, 저는 그 설명을 들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솔직히 말하자면 저는 그 내용의 절반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숫자들이 제 눈앞을 지나갔고 그 숫자들이 점점 무거워지는 걸 느꼈습니다. 이 금액이면 상당히 안정적인 삶을 사실 수 있을 겁니다. 변호사가 말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그 말이 제게 위로가 되지는 않았습니다. 안정적인 삶, 그게 뭘까요? 돈이 있으면 안정적인 걸까요? 아니면 그저 불안이 조금 줄어드는 것뿐일까요? 사무실을 나오며 저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하늘은 맑았고 햇빛은 따뜻했습니다. 하지만 그 따뜻함이 제 마음까지 닿지는 않았습니다. 저는 걸으며 생각했습니다. 이 돈을 어떻게 써야 할까요? 무엇을 해야 할까요? 집으로 돌아와 저는 서류들을 책상 위에 펼쳐놓았습니다. 숫자들은 여전히 빼곡했고 저는 그 숫자들을 바라보며 한참을 앉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문득 예전에 그가 했던 말이 떠올랐습니다. 돈은 쓰는 곳에서 의미가 생기는 거야. 그는 그렇게 말했습니다. 돈을 모으는 것보다 어디에 쓰느냐가 더 중요하다고요. 저는 그 말을 기억하며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저녁 노을이 지고 있었고 그 빛은 붉고 따뜻했습니다. 며칠 후 저는 우연히 지역신문 기사를 봤습니다. 청소년 센터가 노후화되어 위험하지만 예산 부족으로 보수가 어렵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사진 속 건물은 낡아 있었고 벽에는 금이가 있었습니다. 저는 그 사진을 보며 무언가가 가슴 속에서 움직이는 걸 느꼈습니다. 저는 기사를 다시 읽었습니다. 센터는 이 지역 청소년들이 방과 후에 모이는 유일한 공간이었고 많은 아이들이 그곳에서 책을 읽고 공부하고 친구들을 만났습니다. 하지만 건물이 낡아 언제 무너질지 모른다는 우려가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저는 핸드폰을 들어 센터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통화 버튼을 누르는 손이 떨렸지만 저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몇 번의 신호음 후 남자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네, 청소년 센터입니다. 안녕하세요. 혹시 센터 건물 관련해서 문의할 수 있을까요? 아, 네, 말씀하세요. 저는 잠시 망설이다가 천천히 말을 이었습니다. 신문 기사를 봤습니다. 건물이 노후되어 위험하다고요. 혹시 새로 짓는데 필요한 예산이 얼마나 되나요? 상대방은 잠시 침묵하더니 조심스럽게 답했습니다. 정확한 금액은 견적을 받아봐야 알겠지만 대략 몇 억 정도 예상됩니다. 하지만 저희 예산으로는 어렵고 지자체 지원도 아직 확정되지 않아서요. 저는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제가 전액 지원하겠습니다. 전화기 너머로 침묵이 흘렀습니다. 길고 무거운 침묵이었습니다. 그리고 남자의 목소리가 다시 들렸습니다. 죄송한데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센터 건물을 새로 짓는 데 필요한 비용을 제가 전액 지원하겠습니다. 정말이십니까? 그의 목소리에는 놀라움과 의심이 섞여 있었습니다. 저는 차분하게 답했습니다. 네, 진심입니다. 조건은 하나 있습니다. 제 이름은 어디에도 공개하지 말아주세요. 하지만 이렇게 큰 금액을... 괜찮습니다. 저는 그저 이 일이 이루어지길 바랄 뿐입니다. 통화가 끝난 후 저는 핸드폰을 내려놓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고 하늘은 점점 어두워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속 어딘가는 밝아지는 것 같았습니다. 며칠 후 저는 센터를 직접 방문했습니다. 건물은 기사에서 본 것보다 더 낡아 보였고 벽은 곳곳이 갈라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서는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들렸고 그 소리는 따뜻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윤서진 씨 맞으시죠? 문 앞에서 한 남자가 저를 맞이했습니다. 백도연이라고 자신을 소개한 그는 센터의 실무 책임자였습니다. 그는 묵묵한 인상이었지만 눈빛은 진지했습니다. 들어오시죠. 이야기 나눌 게 많습니다. 그는 저를 작은 사무실로 안내했습니다. 책상 위에는 서류들이 쌓여 있었고 벽에는 아이들이 그린 그림들이 붙어 있었습니다. 저는 그 그림들을 바라보며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곳이 아이들에게 어떤 의미일까요? 먼저 감사 말씀드립니다. 솔직히 믿기지 않습니다. 도현이 말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저으며 답했습니다. 감사할 건 없습니다. 저도 그냥 하고 싶어서 하는 겁니다. 그래도 이렇게 큰 금액을 선뜻 내놓으시다니 혹시 이유를 여쭤봐도 될까요?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말했습니다. 제가 받은 걸 다시 흘려보내고 싶었습니다. 그게 전부입니다. 도현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는 더 이상 묻지 않았고 저는 그게 고마웠습니다. 계약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저는 센터를 몇 번 더 방문했습니다. 아이들은 저를 보며 고개를 숙여 인사했고 저는 그 인사를 받으며 웃었습니다. 그 웃음은 오랜만에 진심으로 지은 웃음이었습니다. 공사는 다음 달부터 시작됩니다. 6개월 정도 걸릴 것 같습니다. 도현이 말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답했습니다. 천천히 해도 괜찮습니다. 안전하게만 해주세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센터를 나오며 저는 뒤를 돌아봤습니다. 사들리 그 자리에 서 있었지만 곧 사라질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새로운 건물이 세워질 것입니다. 저는 그 모습을 상상하며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게 맞는 걸까요? 제가 잘하고 있는 걸까요? 하지만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다만 이것만은 알았습니다. 저는 무언가를 하고 있다는 것, 그리고 그 무언가가 제게 작은 의미를 주고 있다는 것을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저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구름이 천천히 흘러가고 있었고 그 흐름이 제 마음과 닮아 있었습니다. 저는 걸으며 생각했습니다. 이제 사람들이 알게 되면 무엇라고 할까요? 미라는, 선우는, 그리고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반응할까요? 그날 밤 저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천장은 여전히 하얗고 그 위에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속에는 무언가가 채워지고 있었습니다. 아주 조금씩, 천천히요. 그리고 저는 알았습니다. 이 선택이 옳은지는 아직 모르지만 적어도 후회하지는 않을 거라는 것을요. 서진아, 나야. 전화 좀 받아봐. 핸드폰 화면에는 미라의 이름이 떠 있었습니다. 저는 그 이름을 바라보며 한참을 망설였습니다. 그리고 결국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진동이 멈추고 화면이 꽂혔습니다. 하지만 잠시 후 다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이번에는 선우였습니다. 익명으로 했던 기부는 결국 익명으로 많지 못했습니다. 어떻게 알려진 건지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아마도 누군가 센터 관계자를 통해 들었거나 서류 절차 중에 이름이 노출됐을 것입니다. 중요한 건 이제 사람들이 알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처음 연락이 온 건 사흘 전이었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지만 저는 업무 관련일 수도 있다는 생각에 전화를 받았습니다. 윤서진 씨 맞으시죠? 청소년 센터 기부 소식 들었습니다. 정말 대단하시네요. 목소리는 낯설었지만 어조는 익숙했습니다. 칭찬 같지만 그 안에는 호기심이 더 많이 담겨 있었습니다. 저는 짧게 네, 감사합니다 라고 답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하지만 그게 시작이었습니다. 그 이후로 연락이 쏟아졌습니다. 문자, 전화, 심지어 이메일까지.
모두가 축하한다고 했고 대단하다고 했고 존경스럽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 말들 속에는 다른 무언가가 섞여 있었습니다. 궁금증, 의심, 그리고 질투 같은 것들이요. 저는 대부분의 연락을 무시했습니다. 답장을 쓰지 않았고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특히 미라는 거의 매일 연락을 해왔습니다. 서진아, 왜 연락 안 받아? 나 미라야. 진짜 대단하다. 어떻게 그런 생각을 했어? 문자는 가벼웠지만 저는 그 가벼움이 불편했습니다. 그녀는 제가 힘들다고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혼자여서 버겁다고 도움이 필요하다고 말했던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저를 대단하다고 칭찬하고 있었습니다. 그 변화가 저는 이상했습니다. 어느 저녁 저는 결국 미라의 전화를 받았습니다. 더 이상 피할 수 없다는 걸 알았기 때문입니다. 서진아, 드디어 받았네. 왜 이렇게 연락 안 받았어? 그녀의 목소리는 밝았습니다. 저는 미안, 좀 바빴어 라고 답했습니다. 바쁘긴, 너 지금 완전 유명인이야. 다들 네 얘기하던데? 청소년 센터 기부한 거 진짜야? 응. 대박. 근데 얼마나 낸 거야? 신문 보니까 건물을 새로 짓는다던데? 저는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답했습니다. 그냥 필요한 만큼. 에이, 그게 어디야. 솔직히 말해봐. 몇 억이야? 아니면 그 이상? 그녀의 목소리에는 칭찬보다 호기심이 더 많이 담겨 있었습니다. 저는 불편했지만 내색하지 않으려 했었습니다. 미라야, 그게 중요한 건 아니잖아. 아니, 중요하지. 어떻게 그런 큰 돈을... 아, 맞다. 남편분이 남기신 거 있었지? 그 순간 저는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그녀는 그렇게 쉽게 말했습니다. 마치 당연한 것처럼 아무렇지 않게요. 하지만 저는 그 말이 날카롭게 느껴졌습니다. 응, 그래. 저는 짧게 답했습니다. 더 이상 대화를 이어가고 싶지 않았습니다. 근데 서진아, 너 왜 그렇게 큰 돈을 기부한 거야? 그냥 은행에 넣어두고 이자 받으면 되잖아. 혼자 살면 돈이 얼마나 중요한데. 그녀의 말은 조언처럼 들렸지만 그 안에는 비난이 숨어 있었습니다. 저는 잘못된 선택을 했고 그래서 나중에 후회할 거라는 비난이요. 난 그게 맞다고 생각했어. 그래도 그렇지. 혼자 사는데 미래를 생각해야지. 지금은 괜찮아도 나중엔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미라야, 나 바빠서 끊을게. 아, 그래? 알았어. 그럼 이번 주말에 밥 먹자. 내가 살게. 저는 대답하지 않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리고 한참을 그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창밖으로는 비가 내리고 있었고 빗소리는 차갑게 들렸습니다. 며칠 후 선호에게서도 연락이 왔습니다. 그는 카페에서 만나자고 했고 저는 거절할 이유를 찾지 못해 나갔습니다. 카페는 붐볐습니다. 사람들은 커피를 마시고 이야기를 나누고 웃었습니다. 저는 그 풍경을 바라보며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도 저렇게 자연스럽게 웃을 수 있었던 때가 있었을까요? 서진아, 여기. 선우가 손을 흔들었습니다. 저는 그에게 다가가 앉았습니다. 그는 커피를 건네며 말했습니다. 요즘 완전 유명인이던데? 기부 소식 들었어. 대단하다 진짜. 저는 고마워 라고 답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칭찬이 진심처럼 들리지 않았습니다. 근데 솔직히 궁금해서 물어보는 건데 왜 그렇게 큰 돈을 기부한 거야? 네가 벌어서 모은 돈도 아니고. 그 말은 직접적이었습니다. 그리고 날카로웠습니다. 저는 커피잔을 들어 올렸습니다. 잔은 따뜻했지만 그 따뜻함이 제 손끝까지 닿지 않았습니다. 그게 맞다고 생각했어. 그래도 그렇지. 남편이 평생 모은 돈을 그렇게 쓰면 그분이 서운해하지 않을까. 저는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그는 제 배우자를 알지도 못했습니다. 그는 제 배우자를 알지도 못했습니다. 그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무엇을 소중하게 여겼는지 전혀 몰랐습니다. 하지만
그는 함부로 말했습니다. 선우야, 그 사람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을 거야. 어떻게 알아? 내가 알아. 제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선우는 잠시 멈칫하더니 화제를 돌렸습니다. 그나저나 미라가 요즘 내 얘기 많이 하던데 자기도 뭔가 의미 있는 일 하고 싶대.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비는 그쳤지만 하늘은 여전히 흐렸습니다. 카페를 나오며 선우가 말했습니다. 서진아, 오해하지 마. 난 그냥 네가 걱정돼서 한 말이야.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그의 걱정이 진심이라고 믿지 않았습니다. 그는 걱정한 게 아니라 확인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제가 정말 괜찮은지 아니면 무모한 선택을 한 건지를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저는 혼자 걸었습니다. 거리는 조용했고 가로등 불빛이 길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불빛을 따라 걸으며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 사람들은 제 선택을 이해하지 못하는 걸까요? 집에 도착해 불을 켰습니다. 거실은 여전히 조용했고 그 조용함이 이제는 편안했습니다. 저는 소파에 앉아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메시지가 수십 개 와 있었습니다. 대부분 축하한다는 내용이었지만 그 축하 속에는 다른 감정들이 섞여 있었습니다. 저는 핸드폰을 내려놓고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잘못한 걸까요? 그들의 말처럼 저는 무모한 선택을 한 걸까요? 하지만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다만 이것만은 알았습니다. 그들의 시선이 제 선택을 바꾸지는 못할 거라는 것을요. 밤이 깊어갔습니다. 창밖으로는 다시 비가 내리기 시작했고 그 소리는 마치 누군가의 속삭임처럼 들렸습니다. 저는 이불을 덮으며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람들은 결국 제가 아니라 자신들의 기준으로 저를 판단하고 있었습니다. 윤서진 씨, 오늘도 오셨네요. 도연이 문 앞에서 저를 맞이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담백했고 그 담백함이 저는 좋았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센터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복도에서는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들렸고 그 소리는 따뜻했습니다. 연락들에 대한 답은 간단했습니다. 저는 모두에게 짧은 문자를 보냈습니다. 관심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하지만 당분간 조용히 지내고 싶습니다. 그게 전부였습니다. 설명하지 않았고 변명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선을 그었을 뿐입니다. 미라는 몇 번 더 연락을 시도했지만 저는 답하지 않았습니다. 선우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처음에는 미안한 마음이 들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 미안함은 사라졌습니다. 저는 그들에게 설명할 의무가 없었습니다. 제 삶은 제가 선택하는 것이었으니까요. 그 대신 저는 센터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공사 진행 상황을 확인하러 갔지만 점점 그 이유는 달라졌습니다. 저는 그곳의 공기가, 그곳의 소리가, 그리고 그곳의 사람들이 좋아졌습니다. 오늘은 뭐하러 오셨어요? 도연이 물었습니다. 저는 잠시 망설이다가 답했습니다. 그냥 있고 싶어서요. 그는 고개를 끄덕이며 웃었습니다. 그 웃음은 이해하는 웃음이었고 저는 그게 고마웠습니다. 그는 더 이상 묻지 않았고 저는 더 이상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센터 한쪽에서는 아이들이 책을 읽고 있었습니다. 몇몇은 공부를 하고 있었고 몇몇은 친구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저는 구석 의자에 앉아 그 풍경을 바라봤습니다. 햇빛이 창문을 통해 들어왔고 그 빛은 부드러웠습니다. 저기 언니? 작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고개를 돌리니 한 여자아이가 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12, 13살쯤 되어 보였고 손에는 책을 들고 있었습니다. 응, 무슨 일이야? 언니가 센터 도와주신 분이죠. 저는 잠시 멈칫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그래. 고마워요. 이제 천장에서 불 안 새요.
그 말은 짧았지만 제 가슴 속 어딘가를 따뜻하게 만들었습니다. 저는 웃으며 답했습니다. 그래, 다행이다. 새 건물 지어지면 더 좋아질 거래요. 센터장님이 그러셨어요. 그럼 좋겠다. 아이는 웃으며 다시 자기 자리로 돌아갔습니다. 저는 그 작은 뒷모습을 바라보며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게 맞는 걸까요? 제가 한 선택이 옳은 걸까요? 하지만 그 질문의 답은 필요 없었습니다. 아이의 웃음이, 천장에서 물이 새지 않는다는 그 말이 이미 답이었으니까요. 오후가 되자 도연이 커피를 건넸습니다. 한잔 하시죠. 저는 고맙다며 닫았습니다. 커피는 따뜻했고 그 온기가 손끝을 타고 올라왔습니다. 우리는 나란히 앉아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바람이 나뭇가지를 흔들고 있었고 그 흔들림이 평화로웠습니다. 요즘 어떠세요? 도연이 물었습니다. 저는 잠시 생각하다가 답했습니다. 잘 모르겠어요. 그냥 하루하루 지내고 있어요. 그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그의 말은 위로였지만 동시에 이해였습니다. 그는 제게 더 나아지라고 강요하지 않았고 괜찮은 척하라고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있는 그대로를 받아들였습니다. 사람들 연락 많이 오시죠? 네, 많이 왔어요. 하지만 이제는 거의 안 받아요. 힘드셨겠어요. 처음엔 그랬어요. 근데 이제는 괜찮아요. 그냥 제 방식대로 살면 되는 거니까요. 도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윤서진 씨는 강한 분이에요. 저는 그 말을 듣고 웃었습니다. 쓴 웃음이었지만 그래도 웃음이었습니다. 강한 건지 그냥 버티는 건지 모르겠어요. 버티는 것도 강한 거예요. 그의 말은 단순했지만 그 안에는 깊이가 있었습니다. 저는 커피를 마시며 그 말을 곱씹었습니다. 버티는 것도 강한 거라니. 그렇다면 저는 강한 걸까요? 해가 기울어갈 무렵 저는 센터를 나왔습니다. 도연이 문 앞까지 배웅했고 저는 손을 흔들며 작별 인사를 했습니다. 바람이 불었고 그 바람은 시원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저는 천천히 걸었습니다. 거리는 여전히 북적였고 사람들은 제각각 어디론가 향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사람들 틈에서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도 어디론가 향하고 있는 걸까요? 아직 확신할 수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멈춰 있지는 않았습니다. 저는 조금씩 아주 천천히 앞으로 나아가고 있었습니다. 집에 도착해 불을 켰습니다. 거실은 여전히 조용했지만 그 조용함이 이제는 두렵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편안했습니다. 저는 소파에 앉아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노을이 지고 있었고 하늘은 붉게 물들어 있었습니다. 핸드폰을 꺼내보니 메시지가 몇 개 와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모르는 번호도 미라의 이름도 없었습니다. 대신 도연의 이름이 있었습니다. 오늘도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이들이 좋아했어요. 짧은 문자였지만 그 안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저는 웃으며 답장을 썼습니다. 저도 좋았어요. 내일도 갈게요. 답장을 보내고 저는 핸드폰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눈을 감았습니다. 오늘 하루가 떠올랐습니다. 아이들의 웃음, 도현의 커피, 그리고 창밖으로 보이던 흔들리는 나뭇가지. 그 모든 것들이 저를 채웠습니다. 밤이 깊어갔습니다. 하지만 저는 두렵지 않았습니다. 내일도 해가 뜰 것이고 저는 다시 센터에 갈 것입니다. 그리고 아이들을 보고 도현과 커피를 마시고 창밖을 바라볼 것입니다. 그게 제 하루였습니다. 화려하지 않았지만 의미가 있었습니다. 누군가에게 설명할 필요도 없었고
누군가의 인정을 받을 필요도 없었습니다. 그저 저 자신에게 충분했습니다. 침대에 누워 저는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천장은 여전히 하얗고 그 위에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속에는 무언가가 채워져 있었습니다. 아주 조금씩, 천천히요. 그리고 저는 알았습니다. 일은 뒤에야 보인 사람들이 있었고 지금 곁에 남은 관계들이 있었습니다. 그 관계는 설명이 필요 없었습니다. 그저 함께 있는 것만으로 충분했습니다. 창밖으로 달빛이 들어왔습니다. 그 빛은 은은했고 고요했습니다. 저는 그 빛을 바라보며 천천히 눈을 감았습니다. 내일도 해가 뜰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또 하루를 살아갈 것입니다. 혼자지만 외롭지 않게요.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저는 더 이상 과거에 머물러 있지 않았고 미래를 두려워하지도 않았습니다. 지금 이 순간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게 제가 찾아낸 답이었습니다.